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2배속으로 해주시면 좀 더 빨리 보실 수 있으시니까 2배속으로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중심, 종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종로구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용산 시대를 열면서 청와대는 국민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예약이 꽤나 밀려 있어서 이제 미리미리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고요. 뭐 어쨌든 뭐 청와대 이전으로 그 역할은 조금 분배가 됐지만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잡아줬던 종로구는 1, 2, 3, 4, 5호선이 모두 이용 가능한 편리한 교통과 더불어서 강남 여의도와 3대 축을 이루는 도심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종로구의 광화문 일대는 인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CBD, 광화문 중심업무지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둔화되는 도심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시청, 인사동에서 명동, 세운지구, DDP 글로벌 상업축 등의 4+1을 조성을 해서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을 탄생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했죠. 이를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 용적률 기준 완화, 개발 방식 정비 등의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6일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재임을 할 것인지, 민주당에 있는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종로구의 미래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종로구의 생활권인 평창 부암 지역 생활권, 청운효자 사직 지역 생활권, 해와 이하 지역 생활권, 창신 승인 지역 생활권을 크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참고 자료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종로구 편과 이제 박시용님의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종로구 편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제 먼저 살펴볼 생활권은 평창 부암 생활권인데요. 평창 생활권은 이제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죠. 이후에 청와대 인근 안보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평창동 일대 주거지역 개발과 북악 스카이웨이 조성으로 생긴 곳인데, 평창동 자체가 이제 지대가 좀 높고 교통이 불편하지만 이제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정치 예술, 연예인들 이 수요가 많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자리를 잡습니다. 동부이촌동 같은 것도 이게 차별화된 주거지, 좀 굉장히 조용하고 교통이 불편한데 거기도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산다고 하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암생활권은 북한산 주변의 자연환경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 평창동에 진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평창동에 비해 교통도 편리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합니다. 평창 부암지역 생활권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 이건 아래에도 쭉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춤형 관리 계획이랑 녹지환경 보존, 인프라 환경 개선 등의 계획이 있었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발전 구상도는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운효자 사직생활권입니다. 청운효자동은 보통 서촌이라고 불리는데요. 경복궁 기준으로 서쪽은 서촌, 동쪽은 북촌으로 불리는데요. 서쪽은 청운효자동이 있고 동쪽은 삼청동 가회동이 있습니다. 북촌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봐도 멋스러운 고급 한옥들이 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북촌은 고급 주거지로 사용이 되고 서촌은 서민 주거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운효자동이 있는 서촌은 북촌에 비해 좀 저렴하지만 교통 편의성, 주거지역 쾌적성은 북촌보다 좀 활등이 좋다고 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청운효자동 쪽은 교동초, 청운초, 청운중, 배화여중, 배화여고, 그리고 경기고와 쌍벽을 이루는 경복고가 위치해 있어서 좀 학군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청와대가 있었잖아요, 그쪽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옮기긴 했지만 용산 쪽으로. 그래서 청와대가 있어서 보안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운효자동 인근 다세대 빌라는 싱글의 여성분들 수요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이 되고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하네요. 예, 나아가서 이제 청운효자 사직생활권에서 서쪽으로 제일 끝으로 가면은 교남동이 있습니다. 종로구 동쪽 끝은 창신숭인동, 종로구의 서쪽 끝은 교남동인데요. 이들은 모두 뉴타운직으로 지정이 됐었죠. 그런데 창신숭인 뉴타운은 주민 반대로 해제가 됐고 교남 뉴타운만 진행해서 종로구의 대장 아파트인 경희궁 자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이제 들어온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종로구의 최고가 아파트인 경희공자이가 탄생을 했죠. 종로구는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경희공자이 같은 대규모 개발은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종로구의 변화를 한번 꾸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희공자이는 종로구이긴 한데 서대문과 연결을 해서 많이 움직인다고 하네요. 참고를 하시고요. 청운효자 사직생활권도 서울의 서울 도심의 역사 문화 명소로 지역 활성화를 한다고 하고요. 종로 자체가 이제 그 역사적인 유적, 그 문화적인 가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권에서 이런 문화 명소로 만든다는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전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기타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 관련해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중심으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이랑 포스팅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느낀 게 좀 있는데 이제 전 시장님이셨죠.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임하셨을 때 만든 계획 자료잖아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 그래서 현재 적극적인 개발 계획보다는 뭐 도시재생, 뭐 지원 이런 느낌으로 발전 방향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물론 무엇이 더 좋은지는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시기별로 더 빛을 발하는 개발 계획이 다르겠지만 정당에 따라서 도시의 개발 방향도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걸 하나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좀 잘하고 잘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청운효자 사직생활권의 발전 구산동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해화 2화 생활권입니다. 대학가가 있는 구역과 다양한 상권이 위치한 종로 거리가 있는 곳이죠. 이제 해화동이랑 이화동은 창덕궁 동쪽에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 성대, 대학로 등의 대학 상권과 소규모 상가, 연극, 영화 등의 문화시설이 있는 곳이죠. 대학로가 왜 대학로라고 불리냐면 원래 이쪽에 서울대학교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지금은 있죠. 근데 대학교는 서울대는 관악구 쪽으로 이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불린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상업시설 뒤편으로는 다세대 원룸 등의 소형 주거시설이 많은 곳이긴 한데 이런 곳은 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대규모 개발은 어려워서 오랜 시간 동안 중소주택 밀집 지역으로 남는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문화자원을 좀 해서 역사 도심으로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화산업이랑 특성 주거지에 대한 관리 방안 그리고 이에 기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발전 구상도는 참고를 하시고요. 끝으로 살펴볼 생활권은 창신숭인 생활권입니다. 동대문부터 동묘까지가 창신동이고 동묘부터 신설동을 숭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다가구, 다세대 위주, 소규모 주거 밀집 지역으로 동대문 상권의 배후 주거지이자 서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죠. 동묘 있잖아요, 동묘 그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 쪽에서 나왔었던 동묘 벼룩시장 등도 있고 가 보시면은 좀 낙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지정 해제가 됐는데 요즘은 또 뭐 진행한다 이런저런 말이 많은 곳인데 현재 정비 사업은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돈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꺼려한다고 합니다. 창신숭인 생활권의 주민들은 경제력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정비 사업 시에 내야 하는 추가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미리 다 파악하고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꾸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신동 쪽에서 하나 좋은 점은 요즘은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인 글로우 서울에서
창신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7분 30초 정도에서부터 보시면은 근로서울이 진행한 창신동 프로젝트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창신동에 있는 테르트르라는 카페를 갔었을 때 뭐 절벽에 있는 고지대에서 뻥뷰로 보이는 절경이 굉장히 보기 좋았었는데 그래서 한두 번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서울도 그 점을 좀 높이 사서 창신동에 투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창신동의 창신숭인의 봉제업과 동대문을 연계한 뭐 이런 뭐 업종을 한다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관리 방안 그리고 기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신숭인 지역발전 구성도는 참고를 하시고요. 끝으로 이제 종로구 아파트 순위를 살펴볼게요. 전체 평형 기준으로 디펠리스 63평이 37억 5천, 경희궁자의 2단지 39평이 26억 9천, 인왕산 아이파크 58평이 24억 1천만 원이고요. 84 타입 기준으로는 경희궁자의 3단지가 33평이 23억, 경희궁자의 2단지 33평이 22억 1,800만 원, 경희궁 롯데캐슬 23평이 16억 3천만 원입니다. 5구 타입 기준으로는 경희궁자의 3단지 24평이 17억, 경희궁자의 2단지 25평이 17억, 경희궁 롯데캐슬 25평이 14억 2,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경희궁자이가 시세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종로구의 대장 아파트는 경희궁자이가 분명한 듯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했고요. 다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거의 탑 지역들은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의 중위권이나 서울의 하위권 그리고 경기도 쪽에 있는 지역들을 분석할 예정인데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